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울산과학기술원 최성준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주영태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기오염 물질은 보시는 것 같이 여러 pH와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한 화학 물질들을 흡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자상 물질과 함께 기체상 물질이 이제 사람이 호흡을 하게 되면 이 물질들이 인체 속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건강 영향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 중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물질들을 헵스라고 해서 지정을 하였고, 이제 VOC, SVOC, 팝스, pH, 중금속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런 헵스들은 이제 낮은 농도로 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도 이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US EPA에서는 이러한 유해한 오염 물질들에 대해서 단위 유해도를 산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세먼지, VOC, pH 등 이런 헵스 노출이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헵스 측정 자료가 이제 측정하기도 힘들고 여러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헵스 측정 자료의 시공간적 해상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규모의 고해상도 장기 노출 평가와 이제 연계되는 이제 건강 자료와의 연계 연구가 이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내 헵스 측정망은 유해 대기 오염 물질 측정소와 대기 중금속 측정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런 측정소들은 전국의 세밀한 공간 분포를 직접 파악하기에는 측정소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건강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 이런 자료들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연구에서 AI 모델을 이용해서 제한된 측정 자료를 이제 고해상도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유해대기 오염물질의 고해상도 농도를 예측하고 이를 건강 자료와 연계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상 측정 자료, 기상 자료, 배출량 자료, 재분석 자료, 위성 자료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이용해서 전국에서 헵스 예측을 할 수 있는 AI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이제 1km 단위로 고해상도로 격자를 나누어서 농도 분포 지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률 자료와의 연관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헵스 농도를 추정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전국 pH, VOC, 중금속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가용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pH 경우는 독성 등가 농도를 산정을 해서 독성 값 하나의 값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pH는 물질별 독성 등가 계수 TF가 다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제 BAP의 TF를 1로 해서 다른 pH들의 이제 TEF가 산정이 되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별 농도와 TF를 곱하여 합산을 해서 TEQ를 계산을 하였고요. 이제 이 값은 이제 pH 전체의 독성 값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C와 중금속 또한 이제 위해도 관점에서 통합해서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발암성 VOC와 중금속의 농도의 각 VOC와 중금속의 단위 위해도를 이제 단위 위해도가 가장 높은 13부타디엔 그리고 비소의 단위 위해도로 표준화했고 이제 그 값을 곱하고 합산을 해서 각각 VOC 독성 가중 농도 그리고 중금속 독성 가중 농도를 산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요. 먼저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기준성 대기오염 물질 헵스 농도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2023년부터 24년까지 시간별 헵스 농도를 수집을 했고 이제 헵스의 경우 전국에 측정소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600개 정도의 측정소에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제 배출량 자료도 수집을 했는데요. 이제 유럽에서 발표하고 있는 에드가라는 배출량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에드가 배출량은 0.1도 단위 해상도 격자로 월별로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악스, SO2, CO와 같은 여러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특히 VOC에 대해서 이제 배출량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트로포미 위성, 모디스 위성 그리고 메라2 재분석 자료, 에라5 재분석 자료, 캠스 재분석 자료를 모두 수집을 했습니다. 이제 위성 자료는 해상도가 그렇게 위성 자료나 재분석 자료는 해상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측정소가 없는 지역에서의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수집을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보았고요. 이제 위성 자료와 함께 이전에 수집했던 캡스 자료 그리고 배출량 자료는 모두 월별 자료로 집계를 해서 전국 1km 격자 자료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모델 학습 자료는 다음과 같이 헵스 측정소 위치에서 헵스 농도와 입력 자료를 결합을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대기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pH와 VOC 같은 경우는 61개 측정소 위치에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모든 자료를 추출을 한 것이고요. 중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82개 측정소 위치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자료를 추출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월별 헵스 농도 학습 데이터셋이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가 배출량의 경우 이제 2015년부터 2022년까지만 자료가 제공이 되어서 2015년부터 22년까지의 헵스 농도 자료와 이제 월별 입력 자료로 학습 자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모두 이용해서 AI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월평균 기반 모델과 그리고 연평균 기반 모델 두 가지를 모두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이제 연평균 기반 모델이 좀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연평균 기반으로 AI 모델 학습한 뒤에 1km 격자로 예측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pH도 16종이나 되고 이제 VOC도 17종, 중금속도 8종이 넘다 보니까 이제 물질별로 그리고 이제 물질별로 모델을 달리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트리 기반 모델 중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캣부스트, XG부스트,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검증 결과입니다. 모델 검증은 시간적으로도 검증을 해보았고 공간적으로도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크로놀로지컬 밸리데이션이라고 이제 2015년부터 2020년 자료로 모델을 학습한 뒤에 이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2021년부터 2022년의 농도를 예측하여 검증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TQ와 pH 그리고 중금속 독성 가중 농도는 높은 성능을 보였으나 이제 VOC 관련 지표들은 크게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도별 검증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2015년부터 22년 중 1개 연도를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연도로 모델을 학습한 뒤에 제외된 1개 연도의 수치를 예측을 해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8개 연도에서 반복을 해서 예측 결과를 산점도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까 크로놀로지컬 밸리데이션과 밸리데이션 결과와 비슷하게 pH류 그리고 중금속류는 잘 예측을 했는데 이제 VOC 같은 경우는 예측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적이 아닌 공간적 모델 검증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전체 측정소 중에서 20%를 무작위로 제외하고 나머지 80% 측정소 자료로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제외된 측정소의 값을 예측을 해서 검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20번 반복을 해서 이제 모든 자료 예측 결과를 합쳐서 산점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공간적 모델도 마찬가지로 pH류와 중금속류에 대해서는 성능이 높았으나 VOC류에 대해서는 성능이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학습된 모델을 이제 전국 1km 격자 단위로 격자에 적용을 해서 헵스 독성 가중 농도 지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각각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헵스 측정망 자료로 작성한 분포 지도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1km 격자로 고해상대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측정소 기반 분포 지도를 보시면 공간 보관법의 특성상 이제 일부 고농도 측정소의 영향이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VOC의 대산 측정소가 이제 굉장히 빨갛게 보이는데 주변에 측정소가 없기 때문에 저 일대가 모두 빨갛게 나오게 되는 그런 공간 보관법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제 AI를 써서 1km 단위로 고해상도로 예측을 하게 되면 이제 저런 영향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AI 모델을 이용해 예측을 한 지도입니다. 왼쪽은 pH 7종 농도 합이고 오른쪽은 독성 가중 농도입니다. 보시면 pH 농도와 독성 가중 농도 둘 다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는 산단 영향보다는 이제 교통 그리고 도시적인 어떤 연소 배출이 좀 더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13종 VOC 합 그리고 VOC 독성 가중 농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pH와는 다르게 이제 산단 지역에서 주로 높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빨갛게 왼쪽 아래로 보이시는 것은 전남 대불 산단이고요. 그리고 여수 지역에서도 높았고 울산 포항 지역에서 그리고 산단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도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금속 농도에 대한 합 농도 그리고 중금속 독성 가중 농도입니다. 중금속은 아까 보여드렸던 pH와 VOC와는 다르게 합 농도와 그리고 독성 가중 농도의 분포가 많이 달랐습니다. 중금속 합 농도는 아까 보여드렸던 두 물질군과 비슷하게 수도권과 그리고 산단 주변에서 높았습니다. 그러나 중금속 독성 가중 농도의 같은 경우는 경북 북부 지역, 봉화 지역, 강원도 지역 그리고 울산 지역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AI 모델에 대해서 셰플리 분석이라고 하는 변수 중요도 평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게 설명 가능한 AI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pH 독성 등가 농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분석 자료에서 사용된 디메틸황 컬럼 농도가 가장 높은 변수 중요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상 측정소에 측정한 PM도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요. 이것을 보시면 이제 연소 기원의 물질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륙 도시 지역에서의 농도를 높게 추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VO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예상했던 VOC 배출량은 크게 중요도가 높지 않았고 이제 CO, PM10, AOD, SO2와 같은 이제 교통 산업 연소 변수들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습니다. 중금속 같은 경우는 위치 변수와 그리고 SO2, PM10, NO2 등 연소 관련 인자들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1km 단위로 예측한 지도를 건강영향 값들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로 집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시군구 단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계를 한 것이고요. 이제 제가 통계청에서 이제 헵스 위해도와 건강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연도별, 시군구별 연령 표준화된 사망 원인별 사망률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별 건강 행태 그리고 기저질환 차이에 따른 그런 교란을 줄이기 위해서 흡연, 음주, 신체 활동,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관련 지표를 이제 보정 변수로 함께 수집을 했습니다. 헵스 농도와 사망률과의 연관성은 이제 패널 회귀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기서 보이시는 알파와 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식에서
상수값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 상수값으로 들어가는다는 의미는 이제 각 시공도 그리고 각 연도의 효과를 배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값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계수이고요. 그리고 G는 헵스 농도를 표준화해서 넣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X는 이제 아까 수집했던 보정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오차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이 각 물질별로 그리고 사망 원인별로 계수 그리고 95%의 신뢰 구간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일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1.46의 값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TQ 농도가 1 표준 편차값 증가할 때 전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1.46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TQ는 전체 사망률에서 양의 베타 값을 보였으나 이제 95% 신뢰 구간이 이제 음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VOC 13종 합 같은 경우는 순환계통 사망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사망 원인별 분석 결과입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VOC 독성 가중 농도와 13종 VOC 농도 합은 이제 뇌혈관 질환 사망률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이제 중금속 독성 가중 농도는 폐암 사망률과도 양의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란색으로 짙게 보이시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음의 추정치도 함께 나타나서 이제 이것을 좀 직접적인 건강 영향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은 이제 물질과 그 사망 원인 간의 그런 연관성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제 전 추가적으로 이런 사망률과 헵스 독성 가중 농도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변량 공간적 자기상관이라는 개수를 도입을 했습니다. 먼저 공간적 자기상관 같은 경우는 저기 맨 왼쪽에 보이시는 왼쪽은 모두 파랗고 오른쪽은 모두 비어있는 셀을 보시면 저게 이제 공간적 자기상관이 높다고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저렇게 고르게 분포를 하게 되면 공간적 자기상관이 없다고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의 단일 변수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데 이제 반면에 이변량 상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변수에 대해서 모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량 공간적 자기상관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하이는 이제 두 변수가 공간적으로도 상관성이 있고 그리고 이변량적으로도 상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변량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TEQ를 보시면 중부 지방에서 이제 하이를 보였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사망률도 사망률도 높았고 그리고 헵스 농도도 높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VOC 같은 경우는 아까 농도가 높았던 전남, 대불산단, 그리고 부산,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사망률과 헵스 농도가 함께 높았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같은 경우는 경북 북부 지역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이 사망률과 헵스 농도가 함께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헵스 농도가 높은 지역은 대부분 공간적 자기상관이 높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요약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헵스 독성 가중 농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을 하였고요. 이제 모델을 이용해서 15년부터 22년까지 전국 1km 격자별, 연도별 헵스 독성 가중 농도를 시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pH는 수도권, VOC는 산단, 중금속은 강원도, 경북 북부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강 영향과의 비교를 진행했고요. 이제 해당 연구는 전국 단위 헵스 위해도 정량화, 이제 우심 지역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개선할 사항은 이제 성능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염원 분석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망자를 이제 포화성 회귀 분석을 추가를 해서 이 농도가 어느 만큼 올랐을 때 몇 명의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